꼰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인 거죠. 저는 굳이 없어도 되는 존재입니다. 꼰대입니다, 진짜. 꼰대. 저는 이프그룹의 3팀 팀장 이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 백화점에서 빈폴이라는 브랜드에서 의류 판매를 한 5년간 하다가 이제 분양 쪽으로 넘어와서 영업을 한 5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뭐 백화점 판매를 제외하고는 정통 영업으로 가면 분양 업계가 좀 처음이에요. 그래서 주변에서 준영아 너 말도 잘하고 낯가림도 조금 많이 없고 그러잖아. 그럼 한번 해보면 어떠냐? 라는 식의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뻔하기는 한데 그런 얘기들 좀 듣다 보니까 도전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영업 직군 같은 경우에는 환수라는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그래서 젊은 나이에 좀 빚을 지고 나오는 친구들도 굉장히 좀 많았죠. 분양을 좀 알고 보니까 그런 게 많이 없더라고요. 이게 제가 정착한 첫 번째 이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이죠. 사실 돈이 가장 제 솔직한 목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물건을 파는 만큼 거기에 대한 판매 수수료도 좀 굉장히 높게 좀 측정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빚을 질 일도 없고 거기에 대한 판매 대금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상담사에 좀 정착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영업맨들이 항상 좀 중요시 생각하는 그 업계에 대한 비전,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수료들도 굉장히 좀 대단했고요. 그리고 일단 제가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아요. 좀 이 부동산이라는 걸 배워가면서 거기에 대한 지식들과 전문성이 저를 멋있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정착하게 됐습니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백화점도 분양도 그렇고 되게 많은데 분양 쪽 업무를 할 때는 좀 기억에 남는 게 저희 팀원들이 좀 유독 계약이 빨리 나온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 3일 정도 만에 계약이 좀 나왔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이 한 명이 아니라 한 4명 정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유독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정말 저에 대해서 좀 많은 걸 깨달았던 한 달인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첫 달에는 계약을 좀 못 썼어요. 그래서 당시에 저 자신한테 굉장히 많이 실망을 했었죠. 이런 말씀 드리면 재수없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느 집단에 속하던 항상 상위권에 위치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기선 그러지 못했죠.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굉장히 큰 실망을 많이 느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그 전에 실패했던 것들이 지금 오히려 좋게 잘 작용하고 있지 않나 좀 싶어요. 일단 저는 고객하고 양질의 대화를 하고 싶었어서 많이 공부했어요. 이 부동산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좀 시작을 해야 할지도 많이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닥치는 대로 아무거나 다 공부해서 그게 경제가 됐던 부동산이 됐던 가리지 않고 전부 다. 그리고 고객에게 저에 대한 신뢰를 좀 주기 위해서 이런 화법 혹은 이렇게 제스처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객하고 상담을 할 때는 제가 준비했던 것들을 증명하는 좀 무대에 오르는 것 같은 좀 느낌이 좀 들죠. 항상 잘 될 땐 뒤를 돌아보자. 이거 안 그래도 대본 받아가지고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서 이거는 건너뛰겠습니다. 이제는 준비가 됐다. 이프그룹 화이팅! 사실 업무는 별거 없지만 명확한 것 같아요. 제가 계약을 잘 쓰고 팀원들 잘 챙겨주고 그리고 또 어려운 내용들이 담겨있는 이 부동산 지식들을 쉽게 교육해주는 게 제 업무죠. 그리고 팀원들은 저를 보면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제가 무너지면 팀원들도 같이 무너지기 때문에 제가 무너지지 않으려고 좀 부단히 애를 쓰죠. 이게 좀 팀장의 책임인 것 같아요. 팀 팀장이죠. 강병희 팀장이라고 있는데요. 그 직원은 원래 저희 팀이었어요. 저희 팀원으로도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말 직성이 안 들었죠. 이거 하라고 하면은 자기는 그만 안 맞는 것 같다. 내가 잘하는 거 좀 하겠다. 라고 했었는데 결국엔 본인이 좀 증명을 해서 좋은 결과치를 빠른 시일 내에 많이 만들어내가지고 지금 팀장을 겸임하고 있죠. 근데 지금 같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 중에서 이다성 과장님이라고 계시는데 정말 성향이 잘 맞는 팀장하고 팀원하고 같이 팀을 이끌면서 굉장히 좋은 시너지가 지금 나고 있어요. 제가 처음 배출해낸 팀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고 지금 잘하고 있는 모습 보면은 누구나 다 열심히 하면 잘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본인이 하는 만큼 벌어가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분양에 과감하게 좀 도전해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업계의 비전과 판매 대금 같은 경우는 뭐 어떠한 사람에도 좀 굉장히 매력적으로 좀 느낄 만한 것들이죠. 그래서 주식이랑 코인으로 장기적으로 돈을 벌어봤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좀 주변에서 좀 부동산으로 장기적으로 돈을 벌었다 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고, 연예인들 관련된 기사들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국엔 대한민국은 부동산이라고 조금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래는 굉장히 밝죠. 그리고 뭐 분양가가 점점 비싸지고 있다 보니까 저희 판매 수수료도 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전망 자체는 굉장히 밝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떤 영업 직군이라고 하더라도 안 좋은 선입견들은 다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게 비단 뭐 분양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일을 오래 하니까 일부 영업 조직들의 안 좋은 행위들, 뭐 고객을 가로챈다든지, 뭐 일을 그만두면 수수료를 중간에 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일부 영업 조직들 때문에 저희 같이 깨끗하게 영업을 하는 이제 회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좀 너무 찹쌀하거든요. 아까 제가 고객과 상담을 할 때 제가 준비한 무대를 좀 서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계약이 성사되면 정말 짜릿해요. 고객한테서 오케이 계약합시다 라는 얘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신 분이라면 다 공감하실 얘기일 텐데, 계약 한 건의 금액이 굉장히 커요. 그 큰 금액을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성취감은 정말 큰 장점이에요. 정말 어떠한 직업군들에서 느껴보지 못하는 굉장히 큰 것들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일에 대한 성취감, 이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판매자하고 구매자가 있다면 보통 판매자가 을이고 구매자가 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이 고객께서는 좋은 부동산을 취득하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이러한 고객에게 좋은 길로 인도를 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고객과 저는 서로 도움을 주는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일반 영업과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번듯한 사무실. 이 분양 업무의 특성상 현장이 바뀌는 현장마다 계속 옮겨 다녀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들이 있어요. 이러다 보면 업무에 집중하기도 좀 힘들고, 집에서 좀 멀어지면 출퇴근하기도 힘들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저희는 번듯한 사무실이 있다 보니까 번거로움은 없이 편하게 근무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제 등을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신뢰관계가 굉장히 형성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과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게 또 하나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챙기지 않더라도 저희 팀원들을 저희 회사에서 이렇게 챙겨주는 게 굉장히 좋죠. 각종 프로모션들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 프로모션만으로도 어지간한 계약 한 건만큼의 금액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저희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도 이 분양 업무를 저희 이프에서 처음 시작하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 같아요. 노동이요. 오늘도 프린터에 펫토너를 빼야 되는데 그 안에서 먼지들이 많이 흩날려요. 옷 다 버려가면서까지 그것도 하고, 전등도 갈고, 책상도 나르고, 파티션도 나르고, 제 업무입니다. 노동을 담당하고 있어요. 한 현장 끝나면 일주일에서 보통 한 2주 정도는 쉬죠. 네, 저희도 돈을 벌었으니 쓸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아무래도 남들 일할 때 쉬고 쉴 때 일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추석 연휴라든지 이렇게 연휴가 맞춰져 있으면 길게 쉬는 것 같아요. 저는 쉴 때 보통 국내든 해외든 좀 여행을 조금 많이 다니는 스타일이에요. 많이 벌었으니까 화끈하게 써야겠죠. 작년 추석에는 저희 팀원들하고 한 2박 3일 정도 제주도로 좀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때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뚜껑 열리는 차를 타고 팀원들하고 같이 다녔는데, 성인 4명이서 뚜껑 열리는 차를 타니까 너무 좁아서 불편했던 기억도 조금 있고, 올해 초에는 대표님께서 저희 팀장님들이 홍콩까지 경비를 지원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놀다 왔는데,
제가 사실 홍콩 여행은 처음이었어요. 근데 하루에 한 5만 보씩은 걸은 것 같아요. 정말 다리가 아팠고, 근데 그 다리가 아픈 것들도 홍콩에 블루걸인가 블루문인가라고 하는 맥주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정말 맛있어가지고 그 맛에 점심에도 맥주를 먹고 저녁도 맥주를 먹고 자기 전에도 맥주를 먹고 하루 종일 맥주를 먹었던 기억이 좀 남네요. 또 이번 여름 휴가 때는 보라카이 일정도 잡혀 있습니다. 일단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좀 생겼다는 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책임감이라는 게 생기고요. 그리고 저는 백화점에서 근무할 당시에 7시에 일어나서 9시에 퇴근하는 게 제 삶의 반복이었거든요. 당시에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는데 이 워라벨이라는 단어도 직접 체감하게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갖고 싶었던 뭐 옷, 가방, 그리고 심지어 저는 술을 좋아해서 이 비싼 위스키도 좀 망설이지 않고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을 갖췄다는 게 제가 이 일을 하고 바뀐 삶인 것 같아요. 거창한 건 없고요. 지금 같이 일하시는 뭐 팀원분들 그리고 팀장분들하고 뭐 재밌게 잘 근무하고 또 맛있는 것도 자주 먹고 좋은 데도 같이 놀러 가고 이렇게 좀 오랫동안 근무하고 싶은 게 제 목표입니다. 부족한 팀장 따라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저도 더 좋은 쪽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할 테니까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저를 봐서라도 제가 꼭 잘 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저를 믿고 한번 잘 해봅시다. 화이팅!